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봄날. 어느 강물 위 조그마한 배에서 머리가 허옇게 샌 노인이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오늘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 집에 가서 할멈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노인은 한참을 더 강물을 바라보며 앉아있다. 시간이 지난 후 배를 강가에 대더니 짐을 챙겨 힘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는 아랫마을에 사는 정씨 성의 노인이었는데 평생 자식 하나 없이 부인과 단둘이 살며 고기잡이로 겨우 먹고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할 정도로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자 정노인과 그의 부인은 하루 한 끼 죽으로 겨우 배를 채우며 버텨야 했습니다. 정노인이 힘없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야?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정노인이 주변을 살폈지만 어디에서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에요. 여기, 이 밑을 좀 봐주세요. 뭐라고 어디? 그 말을 들은 정노인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가 보자 놀랍게도 바위 위에 두꺼비 한 마리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두꺼비잖아. 설마 지금 나를 부른 게 바로 너란 말이냐? 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두꺼비가 말을 하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노인이 두꺼비를 못 믿겠다는 눈으로 쳐다보자 두꺼비는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 부탁이라니 그게 뭐냐? 그게 저를 할아버지 집에 데려가 주세요. 뭐 우리 집에? 네, 할아버지 집에 저를 데려가 주시면 제가 꼭 보답을 드릴게요. 정노인은 두꺼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못 정하다. 자신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두꺼비를 보며 마음을 굳히고 두꺼비를 어깨에 얹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노인이 말하는 두꺼비를 힐끔 쳐다보며 과연 자신이 잘하는 행동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이 작은 두꺼비가 무슨 큰 해를 입힐까 싶어 잠자코 그것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멈 나왔소. 왔어요. 오늘은 어째 고기 좀 낚았어요. 말도 말아요. 고기는커녕 미꾸라지 한 마리도 구경 못했어. 어떻게 된 것인지 물고기들이 씨가 말라버렸다오. 아이고 이를 어째 이제 양식도 다 떨어졌는데 그럼 뭐로 끼니를 때워요. 근데 영감 어깨에 얹고 있는 건 뭐예요? 뒤늦게 정노인의 어깨에 올라타 있는 두꺼비를 본 할머니가 놀라며 묻자 두꺼비가 정노인 어깨에서 폴짝 내려오더니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사정이 있어. 그러니 당분간만 이 집에서 머물게 해주세요. 세상에 이게 뭔 일이래. 두꺼비가 말을 하잖아. 말을 하는 두꺼비를 보며 할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하자 정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만 입 다물구려. 그러다 팔이 들어가겠소. 하루 종일 굶었더니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는데 뭐 요기할 것 좀 없겠어. 집안에 쌀이 떨어진 지 한참이에요. 기다려보세요. 나가서 뭐라도 얻어올 수 있으면 얻어와 볼게요. 할머니가 말을 하고 집을 나가려고 할 때 두꺼비가 앞으로 나서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곡식을 끓어 가실 필요 없이 저를 빈 쌀독에 잠깐만 넣어주세요. 뭐 너를 쌀독에 넣으라고. 네, 잠깐이면 되니까 저를 쌀독에 넣었다 빼주시면 먹을 것이 생길 거예요. 뭐라고? 두꺼비의 말에 두 부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하는 두꺼비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해 두꺼비를 빈 쌀독에 넣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됐어요. 쌀독을 열어주세요. 잠시 후 두꺼비의 목소리가 들리자 쌀독을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두꺼비의 말처럼 비어있던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영감 어디서 이 많은 쌀들이 나온 거래요? 그러게나 말이오. 예, 두꺼비야, 이 많은 쌀들이 어떻게 생기게 한 것이냐? 할아버지, 할머니 쌀이 남아돌아 썩어가는 대갓집에서 가져온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드세요. 두꺼비의 말에 두 부부는 오랜만에 쌀밥을 지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그날부터 두꺼비는 정노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꺼비는 두 부부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먹을 것부터 입고 쓰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도술로 만들어줘 두 부부는 그 이후로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꺼비 덕을 보게 되자 두 부부는 두꺼비를 자식처럼 여기며 이뻐하게 되었고 두꺼비도 정노인 부부를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두꺼비가 정노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와 함께 한양을 가셔야겠어요? 뭐 한양을 그곳에는 무슨 일로 가자는 거냐? 한양에 가면 황정승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그 집의 딸과 혼례를 올려야겠어요. 뭐라고 정승 집의 딸과 내가 혼례를 올린다고? 네, 아서라 그런 집안에서 너를 사위로 들이겠느냐? 잘못했다가는 공연히 험한 꼴만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집에서 저를 반대한다고 해도 저한테 털끝만큼도 해를 입히지 못할 테니깐요. 두꺼비의 말을 들은 정노인은 걱정이 들긴 했지만 그동안 보여준 두꺼비의 신통한 능력들을 알고 있어 며칠 뒤 짐을 싸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황정승 집에 도착하면 뭘 어떻게 할 생각이냐? 다짜고짜 너를 사위로 삼아달라고 하면 그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일단 그 집에 도착하면 사위가 될 사람이 황정승을 만나러 왔다고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노인은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 조그마한 두꺼비의 능력을 보아온 터라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걸려 한양에 도착해 수소문 끝에 황정승의 집에 도착하자 정노인이 두꺼비가 일러준 대로 하인에게 황정승을 만나길 청했습니다. 뭐라고 내 사위가 될 사람이 나를 만나길 청했다고? 예, 그렇습니다요. 하도 황당에 내칠까 하다 이 말을 대감마님께 전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거라고 하는 통에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요. 이런 고얀 것들을 봤나? 분명 내게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뇌물을 싸들고 온 이들일 게다. 힘 좋은 하인들을 준비시키고 그것들을 안으로 들이거라. 예, 대감마님. 황정승이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마당으로 나오자 머리가 하얀 노인이 어깨에는 웬 두꺼비를 얹고 희한한 몰골로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황정승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노인장이 내 사위가 된다고 한 이가 맞소. 그것이 제가 아니라 황정승이 눈을 부릅뜨고 따져 묻자 정노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대답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두꺼비가 앞으로 폴짝 뛰어나오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사위가 되겠다고 찾아온 것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무엇이라 이런 두꺼비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냐? 제가 사람의 말을 하고 알아듣는 것은 다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니 그러려니 해주시고 대감님의 따님과 혼인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뭐라 이런 요망하는 요물을 보았나 내깎게 감히 내 딸을 넘봐. 여봐라 당장 저 요물을 매우 쳐서 쫓아버리거라. 황정승의 말에 하인들이 달려들어 두꺼비를 멍석에 돌돌 말더니 사정없이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한참 동안이나 매질을 하던 하인들이 멈추고 멍석을 들춰보자 놀랍게도 두꺼비는 조그마한 상처 하나 입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감마님 이런 매질로는 저를 털끝만큼도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만하시고 따님과 혼례를 시켜주시지요. 뭐라 저 요물이 계속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저 것을 다시 멍석에 말아 단단히 손을 봐주거라. 황정승의 호령의 하인들이 다시 두꺼비를 멍석에 말아 있는 힘을 다해 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질게 매질을 하다 모두가 지쳐나갈 때쯤 황정승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천하에 둘도 없는 장사라도 그 정도 매질에는 못 버틸 것이다. 그의 말에 하인들이 멍석을 들춰보자 놀랍게도 이번에 역시 두꺼비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황정승을 쳐다보자 그는 그만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몇 번을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대감마님 댁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런 어찌 저런 요물이 내 집에 들어온 것이냐? 이제 두꺼비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황정승은 그제야 정노인과 두꺼비를 방 안으로 들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는 일면식도 없는 내 딸과 왜 혼인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단순히 따님과의 혼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따님과 혼례를 올려야만 이 집안과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 내 집안과 사람들을 구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 대감께서 끝내 저와 따님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대감님 집안은 멸문에 화를 당할 것이고 백성들 또한 도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멸문이라니 내 집안이 왜 멸문을 당한단 말이냐? 제 말을 못 믿게 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앞으로 닥쳐올 일을 미리 말씀드렸으니 선택은 이제 대감님의 몫입니다. 황정승은 두꺼비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지만 그 역시도 이 조그마한 두꺼비가 매우 신비한 능력을 지닌 걸 깨닫기 시작했고 결국 딸과의 혼인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황정승은 이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가족들에게 단단히 입단속을 하게 한 뒤 혼례식 당일날 가족들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날 저녁 혼례식을 마친 새 신부는 혼자 방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꽃다운 나이에 신부에게 두꺼비와 혼례를 올리게 했으니 그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걱정스럽고 한숨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요?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그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그 앞에는 훤한 미장부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신방에 함부로 들어오신 거예요? 놀라지 마시오. 잠깐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말을 차분히 들어보시오. 단 지금 하는 내 말과 행동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당신과 혼례를 올린 두꺼비가 바로 나요. 내 당신이 두꺼비라고요? 그렇소, 나에게 사정이 있어. 평상시에는 어쩔 수 없이 두꺼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내 본래 모습이요. 그 말이 정말인가요? 새 신부는 그의 말에 가슴속으로부터 기쁨이 차올라왔습니다. 흉측한 두꺼비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신랑이 이런 미남자라니 모든 여인이 꿈에서나 바라던 이상형이 바로 눈앞에 서 있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첫날 밤을 보냈고 두꺼비는 새 신부와 있을 때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지나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황정승은 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날들이 흐르고 얼마나 지났을까? 황정승의 옆집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 궁금해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리 소란스러운 게냐? 그것이 옆집 김판서댁 외동딸이 혼례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 그거 잘된 일이군. 그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두꺼비가 웬일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녁에 김판서 댁을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김판서 댁에 그 집에 자네가 왜 가려는 것인가? 아무래도 제가 걱정한 불길한 일이 김판서 집에 생긴 것 같습니다. 저녁에 조용히 다녀온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꺼비의 말에 황정승은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속으로 참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잠자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잠든 시간에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나온 두꺼비는 담을 훌쩍 뛰어넘어 김판서의 집으로 들어가더니 거침없이 안채로 향해 가다 한방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내가 왔으니 조용히 방 밖으로 나오거라. 두꺼비가 평소 그답지 않게 근엄한 목소리로 소리치자 잠시 뒤 새 신랑으로 보이는 남자가 두려운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오더니 두꺼비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여기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두꺼비의 방문에 방 안에 있던 새 신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엎드려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새 신랑은 식은땀을 벌벌 흘리며 몸을 세차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언제고 내가 찾아올 줄 알고 여기서 기다린 지 한참이다. 너는 어찌 인간 세상에 다시 나와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미리 이곳에 와 너를 기다렸길래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많은 사람들을 수렁에 끌어들여 그들의 생을 어지럽혔을 것이다. 두꺼비가 준엄하게 꾸짖자 새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두려움에 벌벌 떨며 엎드리고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마음은 품지 말고 이 길로 산으로 돌아가거라. 너의 과오를 참회하고 조용히 돌아간다면 내가 살 길을 열어주겠다.
그 말씀은 저를 그냥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어서 조용히 떠나거라.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새 신랑이 두꺼비에게 연거푸 절을 하고 일어서자 갑자기 훤칠한 사내는 어디로 가고 한 마리 여우로 변해버리더니 슬픈 눈으로 방 안에 있던 새 신부를 쳐다보았습니다. 미안하게 됐소. 그 말을 남긴 채 여우는 두꺼비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김판서 집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버렸고 사람들은 쉬쉬했지만 황정승은 그 일에 자신의 사위가 관여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챘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일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황정승이 환갑을 맞게 되자 그의 집 식솔들은 황정승의 환갑 잔치를 준비하느라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황정승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할 생각에 산으로 사냥을 가게 되었는데 두꺼비는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워 아들들은 두꺼비와 힘 좋은 집안의 하인들을 데리고 사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행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산을 누비며 사냥감을 찾아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토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 허탕을 치고 떨어지는 해를 보며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두꺼비가 나섰습니다. 잠깐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다녀올 곳이 있다니 갑자기 어딜 간다는 것인가? 갔다 와서 말씀드릴 테니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말을 한 두꺼비가 순식간에 숲으로 사라져버리자 남은 일행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두꺼비의 말을 함부로 어기지 못하고 꼼짝없이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두꺼비가 한참 숲을 헤치고 나아가다 어느 개울물이 나오자 그곳에는 웬 스님 하나가 우통을 벗은 채 옷에 붙은 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두꺼비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낀 스님이 두꺼비를 쳐다보고는 기겁을 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이런 외진 곳까지 신님께서 무슨 일로 납치셨습니까? 오랜만이군. 그런데 자네야말로 자신이 있을 곳을 벗어나? 왜 인간 세상 가까이 내려온 것인가? 그것이 두꺼비가 그를 매서운 눈길로 쏘아보며 묻자 스님은 등골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감히 함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니 너를 이대로 인간 세상으로 보냈다가는 또 세상을 어지럽힐 게 뻔히 보이는구나. 신인이시여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놈이 홀로 지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적적한 마음에 세상 구경이나 나선 것뿐이지 절대로 딴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요. 그래, 그럼 그 말을 한번 믿어보지. 만약 내 말이 거짓이었을 때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네, 제가 누구 앞이라고 감히 거짓을 늘어놓겠습니까?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떠나기 전 부탁을 하나 들어줘야겠다. 무슨 일이든 소인에게 하명만 하시지요. 두꺼비와 스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숲속에 우두커니 서서 두꺼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식솔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왜 이리 나타나지 않는단 말인가? 형님, 우리가 매제를 찾으러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떠나면서 절대 이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언가가 숲속에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헌데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일행들은 숨이 넘어갈 듯 놀랐는데 그것은 커다란 호랑이를 웬 스님이 들쳐매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오래 기다리셨지요. 그때 두꺼비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일행은 그제서야 안심하며 두꺼비를 반겼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챙길 때 스님은 호랑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두꺼비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까 나와 한 약속을 잊지 말게. 내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스님이 뒤돌아 사라지려고 할 때 그가 갑자기 허물을 벗듯 모습이 변하더니 한 마리 거대한 지네로 변해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일행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꺼비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고 그들이 호랑이 가죽을 황정승의 환갑 선물로 내놓자 잔치 분위기는 더욱 흥겹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분위기에 흥겨워할 때 두꺼비가 사람들 앞에 나서며 말했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지들 마시고 제 본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두꺼비는 자신의 신부에게만 보여줬던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사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장인어른 그간 본의 아니게 장인어른을 속이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이 모습이 원래 저희 모습으로 저는 본래 하늘국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서 두꺼비의 모습으로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헌데 이제 제게 내려진 사명을 모두 마치고 다시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더욱 시끄럽게 이야기를 떠들어대자 흥겹던 황정승의 환갑잔치는 시장 바닥처럼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렇게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치른 후 두꺼비는 며칠 동안 주변을 정리하고 자신의 부인과 함께 황정승의 집을 떠나 자신을 아들처럼 맞아주었던 정노인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정노인 부부는 눈부시게 변한 두꺼비의 모습에 의아해하다 그에게 모든 사정을 전해 듣고는 놀라워하며 한편으로 기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떠나기 전에 제 입에 엽전 한 양만 넣어주세요. 엽전 한 양을 내 입에 넣어달라고. 네. 그의 말에 정노인이 엽전 한 양을 갖다 두꺼비 입에 넣자 그 엽전을 꿀꺽 삼키더니 잠시 후 입을 벌려 수많은 엽전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에 정노인의 마당에는 수많은 엽전들이 수북히 쌓여 얼마나 많은지 가늠하기도 힘들 정도로 보였습니다. 아니 이 많은 엽전들이 어디서 난 게냐? 할아버지 제가 떠나더라도 두 분이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드리는 제 마지막 선물이니 받아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정노인 부부는 아들 같았던 두꺼비와의 이별을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했습니다. 그 길로 두꺼비 부부는 길을 떠났고 정노인 내외는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며 그에게 두고두고 감사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